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건 며칠 전에도 그 MC 해서 근데 이제 인원이 세명은 아니니까 그냥 할수 있는 역까지만 진생이라고 박진생 잘 뚫려져가지고 그 상태는 뭐 그만해. 아이고 잘 뚫었네. 발톱에 이거 잘 뚫었고 요것도 요거 엠볼리데이션 뭐 여기서 에이컨 쪽에 소바시킬라 할 수 있게 해준 게 제일 필요하죠. 필요한데도 우리 전남대학은 엔도 하는 사람 3사람인가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있습니다. 음사를 보겠습니다. 아니 구우니까 구워주고 아이고 대단한 분이네. 언제든지 생각만 뒤에 있는 병원을 훨씬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강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정신 전남대학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신경외과 질환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명사 강의로 우리 정신 교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정신 교수는 저보다 후배면서 뇌종양 방면 또 그 중에서도 그 뇌종양에 대한 연구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익히 잘 알고 있는 후배인데 특히 이제 전남대 병원장을 이번에 역임하면서 또 전남대학병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정신 교수님은 뇌 종양 전문가로서 지금 뇌종양 중에서 가장 수술이 힘든 부위가 뇌의 두개조 부위에 병변이 생겼을 때 수술하는 게 가장 힘든 수술인데 그거의 전문가로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뇌수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그렇게 저보다 후배지만은 여러 가지 업적도 많고 또 기여도 많이 하신 그런 분입니다.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아까도 얘기드린 두개조부의 뇌병변 질환에 대한 수술 및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국제적으로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제학회에서 많은 강연하고 인정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스펙은 너무 화려한데 전남대학을 나오시고 전남대학 신경외과 교수, 주임 교수를 하셨고 전남대학의 화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화순병원은
암 전문 병원인데 거기 암 전문 병원에 제 8대 병원장도 했고 이제 신경외과 분야 중에서는 두개조 학회 회장, 뇌종양 학회 회장, 노인신경외과 학회 회장, 간만아이부 수술학회 회장, 또 대한신경외과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전남대학교 34대 병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도 그 에너지가 많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훌륭하신 뇌 전문가인데 오늘 우리 의료원 직원들 위해서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 느꼈던 그 전문가로서 또 여러분들한테 아마 새로운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새로운 경험을 아마 공유하는 그런 아마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지금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오셨는데 오늘 김천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간부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할 거로 보고 우리 김천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들어갈 기회를 주셔서 정명구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천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왔는데요. 세 가지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병원에서 병원 환자 보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런 인문학 병사 초청 강의를 정기적으로 좀 하시고 계신다는 게 깜짝 놀랐었고, 두 번째는 이 김천 의료원이 103년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103년이 됐. 저희 병원이 114년 됐거든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김천이 지금보다는 훨씬 인구가 많고 독립병원의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서 깊은 병원에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제 장기간 의전 갈등 때문에 저희들은 병상 가동률이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김천의료원은 95% 전후해가지고 아주 병상 가동률도 높고 인터벤션실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참 그 주변 지역 주민들 그 골든 타임을 요하는 심내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분만실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97년에 신경외과 의사가 처음 됐는데요. 처음 됐을 때 이것은 이번에 아름답죠. 김천에 금오산이 있듯이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이 이제 정상이 개방이 됐는데 이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좀 많이 완숙이 된 것 같죠. 원숭이가 좀 보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명구 원장님도 브레인인데 그동안 그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좀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제가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가끔 쉬운 퀴즈를 하나씩 낼 테니까 리액션을 좀 해주시고, 오시면 제가 이쁜 책을 10권을 가지고 왔어요.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 3년간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7억 명. 그리고 700만 명이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천 의료원도 큰 역할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코비드-19에서 이제 좀 해방이 될까 하다 그 무렵에 저희 이제 의료계에 이런 의정 갈등이 생겨가지고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뭐 한 두세 달 내에 조정이 되겠지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끝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좀 정상화가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초창기에 저희 병원 정문 앞에 시민이 이런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전남대 조선대 의대 교수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뭐 정치적인 색채가 있으신 건 아닌데 일단 유재일이란 이런 시민이 아주시에 사신 분이 이걸 특이하게 갖고 와서 날마다 아침마다 병원 정문 앞에다 트럭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강주시장님이나 국무총리나 병원 방문을 해서 또 살피고 그랬지만 국립대학교 병원장이 참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퀴즈 소확행이 뭔지는 아시죠? 혹시 무슨 소확행이 누구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죠. 네, 소확행이 뭡니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죠. 그러면 아보아가 뭔지는 아시나요? 아보아. 예, 2018년에 이제 아마 하루키 소설에서 소확행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랬는데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2025년에 이제 그 트렌드 키워드가 아보아랍니다. 아보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아주 아보아라는 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안 좋지만 그런다 해서 대단한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탈하니 그런 하루를 바라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은 저희 제자가 저를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꽃무릎이죠. 이 꽃무릎을 이제 뇌로 형상화를 좀 했고 이게 이제 아마 질병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은데 노란 스페노이드라는 노란 이 나비는 이제 치유를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뇌종양을 치유하는 스승을 생각하면서 제 제자가 유화를 하나 그려줬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병원 이야기를 좀 하고 취미생활 그리고 그래도 요즘 최근에 그 인증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안전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첨단 뇌수술 이야기도 좀 하고 건강을 위한 제언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애과 때 강주 5.18 민주화운동 하던 때거든요. 이 중에 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최근에 그 한강이 이거에 대한 그런 소설을 썼죠. 한강이 소설을 썼는데 국정감사 최근에 국정감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괜히 이런 그 이슈화로 해가지고 동서 간의 그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보수와 그 진보의 그 갈등을 조장시켜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들 이제 원로
선배님들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닌데라고 해서 저도 와서 택시 운전사를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은 전혀 과장되지 않고 어찌 보면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건데 상당히 왜곡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전남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받고 제가 한 3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수술하고 하다가 운이 좋게도 마지막 3년을 이렇게 병원장으로서 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전남의대에 가장 연구를 뛰어나게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서봉의학상을 외과학의 교수로서는 처음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 집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뭔가 잘해보려 하는 노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흐가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하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나중에 고흐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고흐도 열심히 같은 몽마르트 언덕을 그리는 그림인데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저도 신경외과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명의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명의도 2번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역이 많이 어렵죠. 대부분이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하고 그리고 균형 발전 이야기는 많이 하시지만 과연 균형 발전이 맞는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좋은 대기업이 지방으로 와야 되거든요. 대기업이 유치를 지방에다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좋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자체의 어떤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어떤 지역 의료나 지역이 바로 살리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가 지방 살리기에 지방의 뭐랍니까 균형 발전에 상당히 소외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권인데 전라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휴가는 그래도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휴가도 보면 저희들이 있는 호남권이나 영남 내륙권을 보면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도 제가 깜짝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휴가마저도 지방으로 잘 오지 않는다. 저희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김천의료원처럼 아주 공공성을 그런 병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생각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정명구 원장님의 리더십과 여러 직원들의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구 원장님은 이번에 올해 연임하셨죠? 예, 정명구 원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뇌종양 분야, 특히 뉴로옹콜로지 분야에 우리나라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또 신경외과학회에서도 이사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떤
신경외과 발전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를 소개하면 그 중국과의 교류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시고 오래전부터 중국하고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게 한 장본이십니다. 그래서 후학들이 그것을 이어서 중국하고 아주 특히 내종양 분야에서 교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스턴 컨설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보면 결국은 당신이 사자건 가젤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열심히 달려야 산다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지방에 있고 또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건축학 박사 최재천 박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직사회에서. 그 곤충들 보면 종달새라든가 이런 자기 어떤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는데 보면 하여튼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울어대면서 절실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렇게 절실하게 상대방한테 소통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신문에 나온 겁니다. 금년 신문에 나온 것인데 뱀들도 천적을 만나면 실제 죽은 것처럼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몇 초간 딱 중차한다는 거죠. 뱀이 생각할 때는 단지 2, 3초만 죽는 척해도 살아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실하게. 그래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 목불입니다. 목불인데 같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계단이 저 불상한테 자꾸 뭐라 하는 거야. 같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왜 남들은 나를 밟고 너한테만 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목불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응? 손을 들으셔야지. 어디서 근무하신 거예요? 글쎄, 아이고 순발력이 조심해. 이제 차이는 뭐냐면 나만큼 칼을 많이 맞아봤어. 칼질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불상을 만들려면 계단은 뚝딱 이렇게 만드는데 불상을 만들려면 칼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큼 절받을 자격이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뭐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맨날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강의할 때는 뭐 이런 이야기만 변방의 절실함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올해 34대 원장으로 2월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저희들 프로젝트자들 분위기도 안 좋은데 제가 운이 좋게도 전공의들이 나가기 직전에 취임식을 해서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요.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운데 사진 보면 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가운데 사진은 저희들 전남대학교 병원 중에 이제 역사상에서 분규 없이 자율타결 노사 단체 협상을 한 건 올해 처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무분규로 자율타결을 했던 것이고요. 간호부들, 행정직들, 직원들 같이 점심하고 미술관 찾았던 것
그 직원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저희들 교수들하고 찍은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교수들 김 교수 발령받은 친구들하고 같이 원장실 초대해서 차담회했고, 오른쪽 하단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폐 이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를 이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폐 이식을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수들 격려안이라고 좌측 상단에는 이식 천례 기념으로 제가 점심을 좀 사줬고, 교수 해외 연수 간다고 해서 제가 레스토랑에서 뭐 토마호크입니까? 토마호크 사주니까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앞에 나서서 큰 목소리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퀴즈 나옵니다. 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에? 네? 오른쪽. 저 들고 있죠. 문자 아래 있죠. 예, 금방 알아보시네요. 뭔가 좀 안 보이는 데서 역할을 좀 하려고. 너무 책을 많이 드린가요?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 저희들 114주년 개원 기념인데, 저희들 간소하게 하는데 외과계 교수가 이제 상을 받거든요. 교육분야 상을 받게 되는데 외과계 간호사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외과계 간호사들이 이렇게 무적 최강 외과 화이팅하고 프랑카드 들고 안에 식장으로 들어와서 분위기가 엄청 반전이 되고 좋아서 제가 감사해서 가서 사진 같이 찍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제가 와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비전과 슬로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그 미래 의료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의 행복을 든든한 동반자. 이제 슬로건은 함께하는 의료 따뜻한 전남대학교 병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제 경영 방침은 일단 그 프랙티컬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율 검증을 거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그런 경영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의 핵심 가치 4가지를 직원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전문 의료, 미래 지향, 성과 창출, 상호 존중, 이런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핵심 가치 틀 안에서 병원 생활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김천의료원보다 한 11년이 좀 먼저 생겼는데, 광주 자해의원으로 의사 둘과 간호사 2사람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뿌리를 두고 있었고요. 1993년에 이제 법인으로 독립을 좀 했고, 2004년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이제 암센터로서 독립을 좀 했고, 그다음 치과병원 개원했고, 이제 빛골 전남대학교에 약간 관절센터 병원 하나 꽂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어린이병원. 저희들은 병원 자체가 통 5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대개 보면 의사들은 한 588명, 간호사는 2,300명 정도 되고, 전체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이제 하순병원 짓기 전인데요. 하순병원의 이 벌판에다가 하순병원, 최근에는 이제 본원에 의과대학 자리에다가 새병원을 지으려고 하순으로 의과대학을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병원이고요. 병원에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계속 그 1동에 뭐 2동, 3동, 뭐 6동, 7동, 8동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환자들도 되게 동선이 복잡하고 저도 구조를 익히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과대학 자리 여기를 싹 붙고 새병원을 하나 크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부동산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카페 직원이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다방 커피처럼 달달하고 프림 넘게 주세요. 탐밤 누룽지처럼 씁쓸하고 구수한 게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알아주세요. 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뭔 소리야 난 아죠. 이게 결국은 고객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고객 중심에서. 여러분 본인은 이 직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할머니 못 알아볼까봐 전부 설명을 풀어서 이렇게 해줬는데 할머니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도 환자분들 오시면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제 이야기를 잠깐 할 거 합니다. 해외 의료 봉사들 보면 제가 이제 보는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중앙아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좀 저희들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수술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많이 그랬어요. 중앙아시아. 그래서 강의도 해주고 또 저한테 공부하러 왔던 펠로우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주고 네팔 가면 어디 국빈 대우 같죠? 네팔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가면 이렇게 내과 의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사는 게 어디 갑부처럼 살더라고요. 이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에는 가장 귀빈한테 선물한 것이 양의 머리를 선물한 거예요. 이거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머릿고기라고 그러죠. 우리 그런 것처럼 전부 이렇게 좀 VVR로 좀 잘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이쁜 여자한테는 혀를 좀 잘라서 주고 그 다음에 말을 안 이쁘게 옮기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입 천장을 좀 꽂아서 좀 주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연장자한테는 눈을 좀 파서 좀 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라는 게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왜 이것이 귀한 음식이냐면 카자흐스탄은 중국이 비단길의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것은 되게 중국 상단들 지나갔을 때 그것을 약탈하고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 왕자가 중국 장관한테 잡혀가지고 그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것이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염소고기를 먹고 이제 먹을 것 없는 머리만 이렇게 던져줬는데 한 달 후에 왕자가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를 풀어주면 알려주겠다. 근데 그 비결이 머리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뼈를 쪼개가지고 두개골을 쪼개가지고 안에 브레인을 오늘 회의 참석한 사람들 전부 나눠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업윤리상 뇌는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뇌는 안 먹었습니다. 저는 1월 1일 날이면 화보 촬영하러 꼭 이 부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연합장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수채화로 그려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아주 아름답죠. 3대 이끼폭포 중에 하나는 지리산 이끼폭포입니다. 여기 아마 탐방 금지가 됐는데 아침에 몰래 들어갔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새로운 산을 전국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한 140군데 정도 새로운 산을 갔습니다. 이것은 가거도는 홍도보다 더 먼 데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150km 정도 아주 먼 이 산 끝에서 이렇게 종주를 하려면 2박 3일로 가야 돼. 배가 하루에 한 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도 갔었고요. 이것은 이제 대청봉이 마이너스 40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많이 춥죠. 그래서 나는 대청봉이 바람이 눈이 엄청 많이 온 날인데 대청봉 정상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럼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남자분들은 하나도 안 가져가시네요. 아, 책 안 받으셨습니까? 이 바람이 어느 정도까지 부냐면 어느 정도가 부냐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면 아, 이 정도 불겠다.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0km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청봉 요걸 안 잡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인증샷 찍으려고 사진을 이거 뭐야 장갑을 잠깐 벗었는데 오른쪽 동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아주 이런 마이너스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안 찍혀요. 민주지산 이근방에 있죠. 네, 선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산 그 당일 종주도 한번 해보고 성인봉 많이 다녀오셨죠? 가까우니까. 성인봉은 몇 메타죠? 제가 이제 울릉도 독도를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독도 찍고 독도를 가지 성인봉은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독도를 갔다 와서 성인봉을 올라갔어요. 올라가 나 같은 여자분이 경상북도에서 오신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좀 여름이라 덥고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상당히 살피고 이것이 조심스럽게 와서 뭐라 하냐면 정상 올라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도 따라 올라간다고 내려오면서 왜냐면 정상 인증샷을 못 찍었대요. 인증샷을 못 찍어. 여자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증샷을 못 찍었다고 하면서 예, 가지고 태극기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내주고 전화번호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984m. 아, 독특하더라고요. 성인봉은 조망이 거의 안 좋습니다. 거의 안 좋은데 올라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재작년에 월악산 여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저 충청북도죠. 여기서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제비봉 올라갔을 때 이거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단풍이 올해 단풍 이렇게 멋있는 단풍 안 보셨죠? 네, 무등산 단풍이 유명합니다. 이 작년에 제 정봉이하고 같이 했던 정봉이가 그립습니다. 이것은 참 추억이 깃든 사진인데요. 제가 정봉이들이 종양을 끝날 무렵에 같이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하고 맛있는 걸 사주는데 유독 또 산행을 못한 정봉이들이 있어요. 그 일만 하다가 산행하고 뻘뻘해가지고 지진아들이죠. 지진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의를 따고 나서 우리도 뭔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 내 지진아하고 그럼 어디 가라 갈래? 그랬더니 방장산을 저희들이 골라와서 같이 완주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산을 엄청 잘 타는 사람처럼 보이죠? 지진아였습니다. 지진아. 정봉이들하고 많이 했던 이게 유정환 원장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신경외과 교수님인데요. 서울에 강의 있어가지고 제가 도봉산을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강의 끝나자마자 갔더니 이 교수님이 후배들 산악인을 2명 보내줘갖고 도봉산 종주하는데 도움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봉 대피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강의로 헌납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산책하는 길인데요. 이게 참 여기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죠.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산, 한라산, 심불락, 천산도 갔고 바이칼 호수 가서도 꼭 주변에 산에를 한번 갔었고요.
이게 베이카로스에서 나오는 생선인데 이름이 오물입니다. 오물. 오물. 넘어가겠습니다. 산에를 꼭 가시고 그건 아이슬란드 갔을 때고 이것은 작년에 이제 갔거든요. 제가 이제 노르웨이 학회가 있어가지고 베르게이라는 도시를 3번째 갔는데 이번에는 한번 트레킹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눈이 하나도 안 녹을 때가 가지고 왕복 24km를 살피 신고 그랬거든요. 이거 좀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이런 사진. 이 트롤 노르웨이 말로 트롤이란 말이 도깨비란 말이거든요. 트롤 퉁가 도깨비의 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1100m입니다. 1100m에 제가 가서 오금이 저리고 상당히 자세가 좀 불안정하고 여기 사진 찍고 걸터 앉아서 사진 찍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 예, 여러분 혹시 가시게 되면 이런 데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트롤이 트롤. 여기 1100m하고 50m가 떨어집니다. 공부 좀 할까요? 앉아 앉아서 고개만 좀. 지금 이 환자 안전 사건 3가지 혹시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근접오류는 몇 건이나 보고를 하고 계신가요? 김찬호 의원. 그렇죠. 이제 저희들도 종종 적신호 사건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왜 우리가 이제 뭔가 환자 안전 사건을 보고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그런 문화를 많이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 인적인 그 원인보다 시스템의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고해서 그런 걸 고쳐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근접 오류 300개가 모여서 하이네이 법칙이 있죠. 이것이 보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여튼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 워닝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간과했을 때 환자가 죽는 적신호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꼭 생깁니다. 병원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류별 수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개선할 또 이런 해야 되겠죠. 저희들 보면 퇴학 오류가 제일 많거든요. 병원에 퇴학 오류가 제일 많은데 개선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러트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 병동마다 환자 안전 지킴이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알려가지고 공유를 하게끔 만들고 전산 자체에서도 처방 단위라든가 최대 투여량을 딱 글로벌에 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적신호 사건들은 24시간 내에 원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아직도 저희 병원도 보고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한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근접오류나 위해사건 이런 거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시한 것이 경영진 워크라운드라 해가지고 경영진이 각 부서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평소에 이 어떤 시스템에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는 경영진들이 방문하면서 부서의 애로사항도 또 개선 사항들을 듣고 그것을 이제 좀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개선하는 경영진 워크라운드를 제가 3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 6군데는 꼭 합니다. 개선 사례가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에크모나 CPR이 막 해가지고 술장으로 바로 하이브리드 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침대를 또 바꿔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골든타임 놓쳐버리고 그래서 막 이런 걸 실제 가서 이제 개선을 이제 간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이를 보면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문제
문제들도 많이 개선이 즉각적 되는 그런 거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불만이나 고충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객들이 불만이나 고충을 빨리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충 처리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이런 모바일 조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벨을 한번 눌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니까 그 외래 가까이 있는 외래에 왜 벨이 안 울렸는가를 알아봤더니 끊었어요. 많이 눌러서 이런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기 김천에는 포도가 유명하더만요. 포도가 꼭 브레인처럼 생겼죠. 네, 그렇죠. 왜 갑자기 이게 들까요? 이것은 신사키 시대의 두개골인데요. 이것은 아마 이제 그때부터 뇌수술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이야기는 아마 치료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천도술을 했는데 이런 환자를 보면 그 천도술한 골 주변에가 새로운 골들이 자라나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천도술을 한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뇌수술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신가요? 동양 최초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네, 남자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조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조. 네. 아이고. 어디서 근무하신 거예요? 내시경실에. 아이고, 역시. 타타가 우리 최초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타타가 조조가 머리가 엄청 아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화타가 진단할 때는 아마 만성 경막하 염증 같아요. 그래갖고 구멍을 좀 뚫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좀 시해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화타를 죽여버렸어. 그 나중에 조조가 회개를 했죠. 이것은 아마 정명구 교수님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중국의 천진 종양병원이 유명하거든요. 그거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김현태 박사님. 그래서 천진 종양병원에 이렇게 우리 한국 물론 이제 중국으로 국적으로 옮기시긴 하셨지만 한국에 뿌리를 두고 계신 김현태 박사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신경외과는 되게 6.25 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61년 사진인데요. 61년에 이제 초대 회장이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신경외과 학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신경외과 역사가 이렇게 아주 길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63년 됐죠. 63년 됐죠. 저희들은 64년에 3년 후에 신경외과 학회가 되어 있고요. 저희 하순신경외과가 지방에 있지만 뇌종양 수술을 한 700내 정도 1년에 그 정도 합니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첨단 의료 투자를 많이 했고요. 뇌수술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요즘은 모든 뇌종양 수술은 수술 중 감시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수술할 때도 혈관 촬영을 해가지고 수술 종양 제거하고 나서 이런 혈관들 전부 보존한지를 확인하고 잘 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특정 종양들은 뇌 정상 뇌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일반 현미경으로 보면 어디가 종양이고 어디가 정상 뇌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형광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면 이 빨간 게 종양이거든요. 빨간 게
전혀 안 보일 때까지 종양 제거를 합니다. 육안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것을 요즘 이것이 많이 파퓰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드라마에서 많이 각선 뇌수술, 이 언어 중추에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 그 언어 기능을 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마취해가지고 두개골을 열고 나서 환자를 깹니다. 깨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수술을 하고 있고 환자 깨고 나서 이렇게 환자가 대화를 하면서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언어가 마비가 되면 그 부위를 표시해놨다가 그 부위를 살려놓고 종양을 제거합니다. 수술 종양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언어는 살리고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각성 뇌 수술입니다. 각성.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고요. 뇌도 내시경 수술한다는 거 아실 것이고, 요즘은 이제 뇌전증 간질이라고 했죠. 뇌전증 수술하고 그러면 종양 주변에도 이제 어떤 이상 뇌파가 나오는 데를 모니터링 해서 거기까지 도려내야 수술하고 나서 간질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수술도 하고. 제가 많이 하는 수술 중에 보면 오른쪽이 보면 실실로한도 보이죠. 왼쪽이 편측 안면 감면 이런 것은 왼쪽에 이런 혈관이 얼굴로 간 안면신경을 눌러서 그런 거거든요. 수술하면 거의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아주 불편한데 몰라서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차 신경통도 비슷한데 감마나이프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뇌방사선 수술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런 종양이 이 감마나이프를 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종양이 적어져 갖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개골을 안 열고 이런 것도 보면 연세도 많으시 되신데 증상은 없는데 치료하고 이렇게 9년 후에 이렇게 이런 상태로 치료할 만하죠. 좋은 거죠. 전남대학교 병원에 금년 초에 6,000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했더라고요. 기념사진 찍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외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매 좀 궁금하죠. 치매가를 보면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외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매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것이 이제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정상압 뇌수술증이라 해서 뇌 안에 물주머니가 커지는 병이 있어요. 꼭 증상은 전부 보면 보행장애가 있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고 소변을 잘 못 가리고 이게 치매 증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뇌 안에 뇌측수의 흡수장애 때문에 생기는 뇌 안에 물주머니가 커지는 병인데 션트 수술을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조 화타가 수술하려고 했던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사소한 두부 외상 후에 고령 환자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씩 피가 차는 만성 혈종이거든요. 이런 피가 녹아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 순간에 증상이 싹 좋아집니다. 명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명의 소리를 많이 듣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뇌종양 중에서도 이렇게 전두엽에가 종양이 있고 주변에 부종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치매로 오인받아가지고 요양병원을 바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경외과에서. 그래서 김천 의료원은 정용구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반드시 신경외과 진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제 그 임상에서 이제 프루브가 된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을 마이크로좀이나 줄기세포 이식술, DBS 이런 걸로 해서 치료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처럼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에 칩을 씹어가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괴짜 같긴 하지만 어떤 소설에 나온 이야기를 현실로 실행을 하는 상당히 대단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그 어떤 BCI 뇌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로봇팔로 이렇게 사지마비 환자가 자기 생각만 하면 로봇팔이 움직여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임상시험을 2번째 했어요. 휴먼한테.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이 뇌 임플란트 이게 특정의 사지마비 환자들이나 이런 무계력병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병원 뒤에 산책로에 4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마지막인데 스트레스 관리 잘하자. 정용구 원장님한테 스트레스 관리는 어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여쭤봤더니 스트레스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생이 원래 힘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감안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장 돼가지고 윤리적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제일 너무 제가 성과 위주로 직원들을 푸시를 하면 직원들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옳은 일과 비용이 적게 드는 지름길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워낙 그 강압적이고 푸시하고 성과 위주로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적게 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을 최근에 올해 신문에 윤리적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윤리적 번아웃. 그래서 너무 직원들 좀 푸시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본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 이 뒤에가 살구나무거든요. 살구나무. 동봉이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 무료로 시술을 해주고 그다음에 중환병을 치료를 한 사람은 살구나무 한 3그루에서 5그루 심고 경환 환자 치료해주면 치료비를 안 받는 대신에 한 그루 심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살구나무가 가득 찼는데 살구나무가 열리니까 살구나무를 쌀하고 바꿨거든요. 쌀을 담아갖고 온 바구니에 쌀만큼만 받아갖고 나는데 많이 담아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담고 있으면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다 터지고 쌀만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림충만이라는 이런 말이 상당히 보면 그분이 명의가 치료도 좀 잘해주고 또 그 쌀도 그렇게 번 쌀을 가지고 전부 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는 그런 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행림충만 숲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살구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잘 키워서 그 말이 의술 경영하나 인술 베푸는 데 필요한다는 말인데 이런 그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일심리의 살구꽃이 핀답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순병원이 20년 제가 이제 하순병원장을 관리했지만 2019년에 화순병원장 할 때 화순병원 20년 동안의 역사를 뭔가는 기록을 해놔야 후세들이 기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책을 지었던 것이거든요. 몇 년 전 것입니다. 근데 표지가 되게 이뻐가지고 직연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강주시의 그 유명한 화가가 제가 요즘 의정 활동 때문에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접니다. 이거 사람같이 뵙니까?
거대한 운명의 도전을 사유와 친목의 시선으로 응시하며 헤쳐나가는 정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병원을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은 정신없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정신 나간 병원이 되었잖아요. 좀 이렇게 힘든데 주변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두서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십시오. 부장님 나랑 미션하고 비전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놨어. 그 정신교수하고 이제 학교 활동하면서 우리가 국제학회를 같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은 정신교수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아주 요약해서 쭉 하신 거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옛날부터 노력했던 아마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녹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이게 정신교수의 특징이 이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노력하고 또 성취하고 이런 사이클을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서 후배니까 같이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든 것에 그 노력하는 자세, 또 새로운 도전 이런 거가 충만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또 산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시간 내 가지고 또 아마 건강도 취하고 또 뭔가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 쌓이면은 벤틸레이션도 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특히 아까 저도 여기서 좀 원장하면서 지방 의료에 대한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거는 이제 우리 그 호남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의료진이나 또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의 스태프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보다 이제 내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 자세가 조금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의사들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교수가 이제 나는 경상도 쪽을 주로 가왔고 이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의사 중에 한 분이신데 아마 전남대학 스태프들도 그렇던데 그 좀 어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가 어떤 마인드 세트가 뭐를 좀 이제 교수들이나 의료진들이 뭐를 추구하는가 요걸 좀 한번 실제로 같이 활동하시는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이룬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서울 시각으로 보면 지방이 더 심한 것 같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 이제 병원에는 저희들이 환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분야의 환자를 확보를 잘 못하고 그러면서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에 안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격차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외과 의사들은 그 도전 정신이 강하죠.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기를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도전하는 삶이라고 하거든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나이를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도전 정신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학들한테도 많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은 제가 이제 한쪽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약간 편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각이 좀 한쪽으로 좀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로 비전,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 터널도 맨날 그 신경과 수술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조화롭게 시야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고 편견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금 극복하고자 해서 저는 새로운 산, 좋은 산보다 안 가본 산을 많이 가봅니다. 그래서 가면 금오산을 가면 금오산을 목표만 정해놓고 가서 코스는 거기 가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 편견을 조금씩 좀 조정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산을 갔고 외과의 어려운 수술을 하다 보면 여기 기싸움이거든요. 사람이 산을 오를 때 보면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참아 내부 정상을 받고 이렇게 한 것처럼 수술할 때도 그 환자하고 기싸움에서 져버리면 포기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산에 취미를 좀 가져서 산에 다닌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에 한 140군데 다녔고 지방의료 살리기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우리 후학들 그런 부분은 제 혼자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에 계시는 그 의료진들이 좀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 귀하께서는 본의료원에서 개최한 특별 강의에서 불의인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문제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기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